운명의 한 주입니다. 예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중에 누가 됩니까? 저는 홍준표. 나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김수희 평론가는? 윤석열 득표율로 따지죠. 윤석열 몇 프로? 윤 43, 홍 36. 윤석열 몇 프로? 난 이거 황당하네. 윤석열 50, 홍준표 30. 저는 홍준표 43, 윤석열 41. 자, 근데 윤석열 압승을 예언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윤 후보 지지율이 20대에서 3%, 30대에서 9%, 40대에서 8%, 398보다. 398. 근데 2040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수치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취약한 후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압승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 50대 당원 50인데 결국 뭐 제가 막 얘기해서 윤석열 50%라고 하긴 했지만 네. 당원 투표에서 뭐 압승을 해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한테 조금 밀리니까. 근데 그 밀리는 폭이 뭐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20, 30대가 20에서 40대까지가 많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하지만 그 전체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우호적인 연령대층 그리고 지역의 비율 이 압도적입니다. 여전히 60% 이상이고 그리고 새로 가입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20에서 40대가 아니고 다 이준석 바람에 편승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입당을 한 것은 또 선거 때 되면 원래 많이 입당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지분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라든지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모으는 표들이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생각해요. 승리한다. 지금 김수희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최근 계속 이제 윤석열이 당내 지지층에서 좀 앞선다, 많이 앞선다 이런 게 중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홍 후보가 반등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로는 불안하다. 그리고 홍준표가 나가면 그렇게 큰 빈틈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쪽에 이제 지지층들이 홍이 나가면 질 것 같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달 동안에 그게 여론조사나 가상 대결에서 홍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내 당원 투표에서 홍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43대 36이라고 하는 수치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사지선다형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는 표 더하기 무당층 표도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거다. 그러나 다만 윤석열 이 승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50대 50 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간의 괴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년 이상 대선 레이스를 끌고 온 게 오로지 지지율 하나였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었는데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홍 후보에게 이미 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 저는 이미 이제 빨간등이 켜진 거고 그 빨간등의 심리라는 건 어제 홍 후보도 그 얘기를 했던데 고발 사주로 기소되면 날아갈지도 모르는 후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그 보수층에게 원래 윤석열이 옛날부터 우리 편이었으면 아 뭐 고발 사주 그거는 윤석열 책임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 이 반신반의하고 이제 정권 교체만 놓고 윤석열을 지지해왔던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 그러네 고발 사주로 기소되면 저거 날아가는 건가 뭔가 불안한데 후보가 뭐 이 심리가 상당 반영된 게 지금 홍준표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면 홍준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반론은 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사지선다형 적합도 조사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거든요. 추석 전부터 레드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근데 전통 지지층이 거기에 비해서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게 사람이 숫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감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았었고 이낙연을 내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진단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재명으로 몰린 거는 핵심 지지층의 감정이입이 크다고 봤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 이미 감정이입을 많이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통 지지층이 다시 움직이지 않는 지금 박근혜가 감옥에서 나는 뭐 어떤 단체에도 지지선을 하지 말라 그랬다 뭐 얘기하고 박사모 단체들끼리 서로 간에 뭐 누구 지지한다 싸우고 있지만 이미 전통 지지층은 은혜계로 어쨌든 쏠림 친박이 현상이 아니라 반문으로 이미 감정적으로 넘어가 버렸고 쏠림 현상이 윤석열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한 여론조사를 봐도
이거는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 정도 규모면은 대선 본선에서는 확장이 막히지만 당에서의 어떤 장악 이런 거는 굉장히 하기 쉬운 없다. 구도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첫날 40% 넘어섰고 첫날 투표율 전체 경선에서 어떤 의미라고 그게 보십니까? 원래 첫날은 좀 그렇게 좀 치고 나가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예년에 이제 뭐 있었던 이전까지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그러면 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모든 후보들의 지지층이 이제 총결집하는 그런 구도라고 보고요. 그런 구도에서는 뭐 다들 이제 뭐 이득이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조직력이 상당히 그래도 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흡사한 게 민주당 3차 경선 선거인단 때 그때 투표율 높았거든요. 네네네. 서로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현상이고 흥미롭게도 3차 선거인단이 25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5월 31일부터 뭐 9월 27일까지인가 그 사이에 가입한 신규 당원도 23, 4만 명 정도 예, 굉장히 그런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까봐야 한다. 모른다. 까봐야 한다는 건 평론가로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뚜껑 열어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원 구성은 이건 진짜 까봐야 알아요. 특히 신규 당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과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둔화됐죠. 어제 그러니까 확, 예, 할 사람들 어제 확 몰려서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윤석열 후보 측이 이제 믿고 있는 조직표인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2040에서 나를 지지하는 표인지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뭐 유승민을 지지하는 표인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무게를 실는 거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원 내에서의 이 수적 우열이 좁혀질 거다라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고는 뭐 다를 수 있는 게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그 연령대별로 가중치나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네. 인구 구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이 몇 퍼센트, 그다음에 홍준표 몇 퍼센트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듯이 당원 구성이 인구 구성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대거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연령대 특히 이제 2040에서 뭐 투표율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전체 인구를 놓고 하는 투표이면은 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로의 쏠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 당원 구성 자체가 뭐 첫날째 투표를 하든 둘째 날째 하든 당원 구성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측면이 있어서 그거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평행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3차 선거인단은 저는 파리쿡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파리쿡에서 막 끌어모은 커뮤니티 거하고. 카페.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신규 당원은 FM 코리아를 FM 코리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차이는 좁혀졌는데 이들의 활약으로.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정해졌듯이 국민의힘도 윤석열로 정해지지 거다. 않을까. 자, 요 결과는 다음 주에 저희가 놓고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